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면서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을 대략 허리띠가 닿는 부분을 세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누르면 다리로 퍼지는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5년 넘게 의학을 실천해왔고 그 시간 동안 만성요통으로 고통받는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저는 지금 73이지만 여전히 진료일에 8시간을 불편함 없이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3주 전 박 씨라는 68살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이 한 걸음 한 걸음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7년 동안 요통과 함께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7년이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 주사, 2주 후에 척추 유합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외과의사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척추가 퇴행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구조적 손상이라고 했답니다. 되돌릴 수 없다고요. 저는 10분도 안 되는 진찰 후에 수술을 취소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딸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의사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료 시스템이 당신에게 이해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요. 왜냐하면 거기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요통은 척추 구조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지 9일 만에 그분은 혼자 힘으로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비싼 장비도 없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요통은 허리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 문제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 몸의 3가지 특정 지점이 정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긴급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렬 불량은 뇌와 근육 사이의 소통을 막고 있습니다. 그 소통이 무너지면 당신의 몸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통증을 유발해서 당신이 움직임을 멈추도록 강제하고 추가 손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극은 요통 환자의 92%가 통증을 유발하는 소통 단절을 고치는 대신 통증 자체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를 무디게 하는 약을 먹습니다. 일시적으로 메시지를 차단하는 주사를 맞습니다. 일부는 척추가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척추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키는 수술까지 받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통증만 가린다면 당신은 절벽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방광 조절 능력을 잃습니다. 더 이상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위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입니까? 하지만 희망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막고 있는 3가지 특정 막힘을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그 3지점이 무엇인지, 당신만의 고유한 통증 패턴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정렬을 회복시키는 정확한 일일 움직임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움직임들은 하루에 8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체육관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침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요통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틀렸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휠체어로부터 당신이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걱정으로 가득 찬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부터 한밤중에 혼자 화장실에 가는 단순한 존엄성을 잃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25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 문을 통해 고통 속에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면서, 어떤 이들은 체념한 채 조용히요. 그리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통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무언가를요. 당신의 요통은 허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어서세요. 자,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팔을 사용해서 몸을 밀어 올렸나요? 움직이기 전에 그 찌릿함, 그 망설임이 순간을 느꼈나요?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뭔가 절박하게 잘못되었다고 당신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요통은 경고 신호입니다. 척추와 신경계 사이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당신 몸의 비상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 무너지면 당신은 단지 통증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체 근골격계의 점진적 붕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척추는 단순히 뼈의 더미가 아닙니다. 정교한 정보 고속도로입니다. 매 순간 수천 개의 신경신호가 척수를 오르내리며 근육에게 언제 긴장하고, 언제 이완하고,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어떻게 중력에 맞서 똑바로 서 있는지 말해줍니다. 하지만 당신 몸의 단 3가지 특정 지점이 정렬에서 벗어나면 이 전체 소통 시스템이 실패합니다. 신호가 뒤섞입니다. 근육은 언제 활성화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잠깁니다. 우리가 보호 긴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당신의 만성 통증이 됩니다. 여기서 위험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통증에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쉽니다. 멈춥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보내는 매일매일 근육은 더욱 약해집니다. 정렬 불균형은 더 악화됩니다. 신경 전달 체계의 고장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살 여성분이셨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으로 3년을 고생하신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년이나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4군데 다른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도 받으셨고 MRI 촬영도 하셨고 주사도 맞으셨습니다. 한 의사는 척추뼈를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사는 그냥 관절염이니 참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을 진찰할 때 저는 허리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발과 골반, 어깨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골반이 왼쪽보다 정확히 2.3cm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앞으로 쭉 빠져나와 있어서 목뼈에 18kg의 추가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정렬 불균형이 온몸 전체에 걸쳐 연쇄적인 보상 패턴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허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피해자였습니다. 다른 곳 곳곳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3가지 특정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동작입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7분이 걸리는 정밀하고 목적이 분명한 조정 동작들이었습니다. 나흘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곧게 서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시며 웃으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에 등산을 다녀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증상만 쫓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한 것뿐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이유는 허리를 독립된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소통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요한 정렬 지점을 회복시키면 신경 전달 네트워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보고할 응급 상황이 없기 때문에 신경계는 응급 통증 신호 보내기를 멈춥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허리 통증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은 모든 것을 시도한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았고 주사도 맞았고 심지어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허리 통증이 손상된 디스크나 눌린 신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척추를 탓합니다. 나이 드는 걸 탓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허리 통증은 실제로는 전체 신경계에서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입니다. 뇌와 근육 사이의 신경 전달 네트워크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고장났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척추는 단순히 뼈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정보의 고속도로입니다. 매 순간 수백만 개의 신호가 이 고속도로를 오르내리며 근육에게 어떻게 몸을 똑바로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체중을 분산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다치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몸의 세 가지 특정 정렬 지점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이 고속도로가 막힙니다. 신호가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몸은 응급 경보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즉시 통증을 느끼고 손을 뗍니다. 그 통증이 심각한 부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합니다. 만성 허리 통증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을 벌주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몸이 정렬 상태가 너무 위험해서 계속 움직이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만들어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발견한 세 가지 정렬 지점은 통증을 느끼는 허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모두가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 지점들은 골반, 늑골, 그리고 두개골 기저부에 있습니다. 이 세 지점이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벗어나면 단 몇 밀리미터만 벗어나도 척추 전체가 보상합니다. 근육은 그냥 서 있기 위해서만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근육이 지치게 됩니다. 통증 유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뇌에 지속적인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살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4군데 다른 병원을 다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스크 돌출을 보여주는 MRI 사진도 찍으셨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렬 지점들을 진찰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골반이 거의 15도나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늑골이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쭉 빠져나와 목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는 전혀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세 지점을 재조정하는 특정 동작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총 7분 정도 걸리는 부드러운 위치 재조정 운동들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만에 정상적으로 걸으셨습니다. 한 달 만에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하셨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원래 가지도록 설계된 자연스러운 정렬을 회복시켰을 뿐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가 잘못 정렬되어 있으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집 전체가 무너진 기초 위에서 기울어져 있는데 지붕의 누수를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기초를 고쳐야 합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결코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통증만 쫓아갑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치료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엔진을 고치는 대신 차의 경고등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고는 사라지지만 손상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진짜 적을 이해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3가지 정렬 지점은 복잡한 의료시술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몸의 간단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핵심 지점은 제가 골반 기초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지금 양손으로 골반뼈 윗부분을 만져보세요. 해보세요. 양쪽이 수평입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즉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높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르게 들으셨어도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만성 요통 환자의 92%에서 정확히 이런 불균형을 봅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5도만 기울어져도 척추 전체가 보상작용을 합니다. 기울어진 골반 위의 모든 척추뼈가 이제 중력에 잘못 대응하게 됩니다. 한쪽 근육은 늘어나고 약해집니다. 다른 쪽은 압축되고 계속 긴장합니다. 이것이 절대 멈추지 않는 통증 신호를 만듭니다. 강남에서 오신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이십니다. 3명의 다른 정형외과 의사들이 척추 유합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0분 이상 서 계실 수 없었고 왼쪽 다리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문제를 보는데 엑스레이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골반이 왼쪽보다 3cm 높았습니다. 3cm입니다. 15년 동안 그분의 몸은 통증을 통해 비명을 지르며 이 기초를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특정한 일일 동작으로 골반 정렬을 교정했고 11일 만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1일 만에요. 그분은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렬 지점은 흉곽 위치입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세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평소처럼 숨을 쉬세요. 어느 손이 더 많이 움직입니까? 가슴이 올라가고 배가 평평하게 있다면 흉곽 정렬 이상이 있는 겁니다. 갈비뼈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횡격막이 일을 해서 배를 팽창시켜야 합니다. 흉곽이 위와 앞으로 당겨지면 골반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코어 안정성에 간격이 생깁니다. 이제 허리 근육이 여러분을 똑바로 유지하기 위해 3배로 일해야 합니다. 그 근육들은 지치고 염증이 생기며 뇌에 지속적인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어떤 영상 검사도 드러내지 못하는 숨겨진 원흉입니다. 완벽한 MRI를 찍어도 여전히 이 치명적인 정렬 이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천 번 봤습니다. 환자분들이 주사에 증상만 치료하는 물리치료에 경고 신호를 가리는 약물에 수백만 원을 씁니다. 하지만 아무도 호흡 패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흉곽이 공간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 관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머리 위치입니다. 앉아서 목을 완전히 이완하세요. 이제 움직이지 말고 귀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을 상상해보세요. 그 선이 어깨 중심을 통과합니까? 아니면 앞쪽에 떨어집니까? 이것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머리가 있어야 할 위치보다
5cm에서 8cm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1cm마다 허리에 4kg에서 5kg의 압력이 추가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온 자세가 허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택시기사이 씨는 30년간 운전한 후 참을 수 없는 요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앉은 자세, 차 시트, 운동 부족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그분의 머리가 극적으로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일상 루틴으로 머리 위치만 교정했고 첫 주에 요통이 70%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루 8시간 운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의 척추는 신경계와 올바르게 소통합니다. 이 세 지점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만 고치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통합된 사슬입니다. 세 정렬 지점을 동시에 모두 회복시킬 때 통증 신호가 멈춥니다. 위험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요통을 일으키고 있는 몸에 정확한 세 지점을 밝히겠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 지점이 아닙니다. 지난 25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테스트한 세 가지 핵심 정렬 지점입니다. 이 세 지점이 균형을 이루면 척추는 신경계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때 통증 신호가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놓치는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지점은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매일매일 더 나빠집니다. 첫 번째 지점은 골반 다칩니다. 지금 골반뼈 윗부분을 만져보세요. 해보세요. 손을 거기 올려놓으세요. 건강한 척추에서 이 두 지점은 네 다리로 균형 잡힌 테이블처럼 완벽하게 수평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한 만성 요통 환자의 92%에서 한쪽 골반이 다른 쪽보다 높습니다. 때로는 차이가 3mm에 불과합니다. 거울에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척추는 매 순간 그것을 느낍니다. 이 불균형은 허리 근육이 하루 24시간 보상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계속 긴장하면서 여러분을 똑바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몇 주 후 그들은 돌처럼 단단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뇌에 통증 신호를 비명처럼 보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핵심 지점은 제가 어깨 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옆에서 자신을 보세요. 어깨가 골반 바로 위에 위치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말려 있습니까? 50세 이상 10명 중 8명에서 어깨가 최소 5cm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앞쪽 위치는 중간 및 상부 등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척추가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집니다. 흉추를 따라 있는 작은 안정화 근육들이 늘어나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실패하면 몸은 허리의 큰 근육들을 긴장시켜 보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체에서 시작되었는데도 통증은 나타납니다. 허리 아래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부위를 치료받고도 낫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점이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며 솔직히 말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머리 위치입니다. 우리 머리뼈의 무게는 약 5kg입니다. 머리가 척추바로 위에 놓여 있으면 이 5kg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척추가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2.5cm씩 앞으로 나갈 때마다 척추에 가해지는 실질적인 무게는 2배가 됩니다. 머리가 겨우 5cm만 앞으로 나가도 이것은 매우 흔한 일인데 이제 척추는 20kg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20kg짜리 쌀가마니를 하루 종일 매일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목 근육이 피로해집니다. 등 위쪽 근육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쇄 반응 전체가 허리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세 지점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만 고쳐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4명의 다른 전문의를 만나보셨습니다. 모두 통증이 있는 곳이니까 허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주사도 놓고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10분도 안 되어 3가지 정렬 지점을 검사했습니다.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머리 위치가 8cm나 너무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허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동작들로 이 세 지점을 교정했고 하루에 15분씩 했습니다. 9일 만에 통증이 70%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어려움 없이 걸으셨습니다. 동작들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근육을 단순히 스트레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재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수년간 잘못된 정렬을 학습해왔습니다. 우리는 척추와 뇌 사이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회복시키는 정확한 순서대로 단계별로 올바른 정렬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3번째 중요한 정렬 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지점이며 허리 통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경추-흉추 접합부입니다. 이것이 의학 용어인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목과 등 윗부분이 만나는 곳입니다. 지금 뒷머리 밑부분을 만져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 첫 번째 튀어나온 뼈를 느껴보십시오. 3개 정도 더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바로 그곳, 목이 어깨 부위로 넘어가는 곳, 그곳이 전체 척추의 주 제어 센터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접합 지점이 겨우 2-3mm만 어긋나도 전체 척추를 따라 연쇄 효과가 일어납니다. 약간만 기울어진 통신타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멀리 갈수록 더 왜곡됩니다. 그 왜곡이 허리까지 내려가고 바로 거기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허리에서 느끼는 통증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연쇄 반응의 끝에서 울리는 경보음일 뿐입니다.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허리에 주사를 맞아도, 심지어 요추 수술을 받아도 이쪽에 이 접합 지점이 여전히 어긋나 있으면 통증은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가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번의 허리 수술이 실패한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번의 수술입니다. 유료 치료에 2천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거의 똑바로 서지도 못하셨습니다.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평생 휠체어에서 살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15분간 검사했습니다. 경추-흉추 접합부가 앞쪽으로 굳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약 6cm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은 모두가 하루 종일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경우 아마 15년 동안 그 상태였고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수술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접합 지점을 풀어주는 특정 동작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단 하나의 동작입니다. 하는데 45초가 걸립니다. 매일 아침 3번, 매일 저녁 3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셨습니다. 3번의 수술 후에, 그 많은 돈을 쓴 후에, 그 많은 고통 후에 제가 해결책이 45초밖에 안 걸린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2주 후 완전히 똑바로 서서 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도움도 없이 혼자서 걸어 들어오셔서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밤새 주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년 만에요. 3개월 후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진은 오늘날까지도 제 진료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행운도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경추-흉추 접합부의 적절한 정렬을 회복시키면 뇌와 몸 사이의 소통이 다시 명확해집니다. 신경 신호가 제대로 흐릅니다. 근육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먼저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가르쳐드린 동작은 잠시 후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바로 그 동작입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일 실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6번째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처음 5가지 정렬 포인트는 모두 올바르게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초를 무시합니다. 바로 골반 안정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 척추 건강의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골반은 단순히 척추 아래에 있는 수동적인 뼈 구조가 아닙니다. 골반은 고정점이고 기초이며 전신기계 시스템의 절대적인 중심입니다. 골반이 앞이나 뒤로 3도만 기울어져도 척추 전체가 보상작용을 합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휘어집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립니다. 목이 앞으로 빠집니다. 골반 위의 모든 척추뼈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하고 그 이동이 압박, 염증, 그리고 결국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만듭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번에 40분 이상 앉아 있으면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지고 긴장됩니다. 이 근육들이 골반을 앞으로 당겨 골반 전방 경사를 만듭니다. 책상에서 일하거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환자의 90%에서 이것을 봅니다. 골반이 이 앞쪽 위치에 고정되어 있고 허리는 비명을 지르는데 사람들은 골반을 고치는 대신 계속 허리만 치료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여성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죠.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거의 똑바로 서지 못하셨습니다. 10년간의 만성 요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하셨습니다. 물리치료, 통증 주사, 침술, 심지어 6개월간 허리 보조기까지 착용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찰했을 때 즉시 골반이 거의 8도 앞으로 기울어진 것을 봤습니다. 고관절 굴곡근이 너무 긴장되어 강철 케이블 같았습니다. 그분을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요통은 허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골반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허리에 전혀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관절 굴곡근을 풀고 골반 위치를 재설정하는 특정 동작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4일 만에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통증이 사라졌고 2년째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고쳐서 수술을 피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일어서십시오. 골반 앞쪽에 튀어나온 뼈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제 그 뼈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느껴보십시오. 약간 앞쪽보다 바닥을 더 많이 가리키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면이나 위쪽을 가리키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어느 방향이든 척추 보상작용과 통증을 만듭니다. 교정 동작은 간단하지만 예외 없이 매일 해야 합니다. 접은 담요 같은 부드러운 표면에 양쪽 무릎을 꿇으십시오.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어
무릎이 90도로 구부러지게 하십시오. 상체는 완전히 똑바로 유지하고 앞으로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제 뒷다리 고관절 앞쪽에서 깊은 스트레칭이 느껴질 때까지 엉덩이를 부드럽게 앞으로 밀어주십시오. 이 자세를 90초간 유지하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 쉬십시오. 다리를 바꿔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자기 전에 1번 하십시오. 이 동작만으로도 72시간 내에 짧아진 고관절 굴곡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골반을 적절한 위치에 유지하는 근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육은 대둔근,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골반을 뒤로 당겨 중립 위치로 만드는데 5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근육은 약하고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활성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십시오. 엉덩이 근육을 가능한 한 3개 조이고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조이면서 위쪽에서 5초간 유지하십시오. 천천히 내리십시오. 20회 반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일상활동으로 몸이 굳기 전에 하십시오. 이것이 전체 척추를 보호하는 골반 기초를 재건합니다. 이 6번째 포인트를 교정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결국 실패합니다. 골반이 기초입니다. 지금 고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영원히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일 내에 요통을 없앨 정확한 3포인트 정렬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5년간 여기 서울에서 1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완성한 방법입니다. 이 3가지 포인트가 모든 것의 기초이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골반 재설정 자세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십시오. 발바닥을 매트리스에 평평하게 대고 엉덩이 너비로 벌리십시오. 이제 허리를 침대에 부드럽게 누르고 정확히 6초간 유지하십시오. 3초간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7회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과도하게 일하며 통증을 비명으로 지르는 표면 근육들 동안 잠들어 있던 깊은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척추가 재정렬에 가장 잘 반응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둘째, 흉추 이완 동작입니다. 단단한 의자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머리 뒤에서 손가락을 깍지 끼십시오. 팔꿈치를 넓게 유지하십시오. 이제 천장을 보면서 4초간 부드럽게 뒤로 젖히십시오. 중앙으로 돌아오십시오. 5회 반복하십시오. 하루 중 3번 하십시오. 아침, 오후, 자기 전. 이것이 전체 척추를 정렬해서 벗어나게 당기는 중간 등 긴장을 풀어줍니다. 제 병원에서 보는 대부분의 요통 환자들은 중간 등이 굳어 있습니다. 허리가 너무 크게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중간 등이 굳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셋째, 코어 활성화 호흡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십시오.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허리에 대십시오. 코로 천천히 4까지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손으로 느껴지도록 배를 부풀립니다. 2까지 세면서 숨을 참습니다. 6까지 세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꼽을 척추 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허리에 댄 손으로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2번, 10번씩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경계와 코어 근육 사이의 연결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 연결 없이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해도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동작은 하루에 총 8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딱 그것뿐입니다.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고 비싼 치료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몸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5분 이상 서 있으면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척추 유합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3명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진찰한 결과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등 중간 부분은 완전히 굳어 있었으며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능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바로 이 3가지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4일 만에 30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3주 만에 동대문 시장을 2시간 동안 통증 없이 걸으셨습니다. 2개월 만에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이 동작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허리 통증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몸이 자연스러운 정렬을 잃었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몸에 그 도움을 줍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동작들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적어 두십시오.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아래 댓글에 나는 정렬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맺는 약속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수술, 수년간의 약물 복용,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그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신경계는 명확하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근육은 여러분을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주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을 돌보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몸이 여러분을 돌볼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최 박사의 3가지 정렬 방법 중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통증 부위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지식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주시고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수술로부터 그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